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자식이 속을 썩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속을 썩이는 일도 있더군요. 바로 저희 시부모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유전일까요? 저희 신랑도 저도 각자 부모님들한테 속을 썩이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부모님 속 한번 썩이지 않다가 딱 한 번 부모님한테 엄청난 큰 실망을 한번 안겨준 거 빼고는 저는 학창 시절에도 모범생이었고 대학도 물 흐르듯 어려움 없이 합격해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학 가서 남자를 만나면서 부모님 속을 썩이게 되었죠. 바로 남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남편도 역시 학창 시절 별 문제 없이 지냈다고 하더군요. 단 시댁 쪽은 부모님이 어려도 너무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쳐서 남편을 낳아서 엄청 젊으세요. 시부모님들은 둘 다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시아버지는 음식점 배달을 하고 어머님은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두 분은 일하다 만났는데 모처럼 가게에서 마감하고 간단하게 사장님과 회식을 하고 둘이 가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겠다고 둘만 남았다가 서로 약간의 관심만 있을 뿐이었는데 사랑이란 거 전혀 없이 한순간의 실수로 그만 임신을 19살에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순전히 아이 때문에 같이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 첫 느낌이 두 분 다 서로에게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시댁을 가면 알 수 있는 게 허구한 날 싸웠다는 걸 시할머니 통해 들었거든요. 신혼 때부터 둘이 싸우면 동네가 들썩거렸다고 하더군요. 두 분 다 시골 출신인데 서울로 돈 벌러 오면서 아버님은 친척집에서 생활하면서 일을 다니셨고 어머님은 친언니가 먼저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같이 방을 얻어 살면서 지내다 어머니가 임신하면서 시댁이 시골이라서 두 분이 내려오셨다고 들었어요. 가진 것은 없고 애는 덜컥 가졌으니 부모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어머니는 시집살이 아닌 시집살이를 어린 나이 때부터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 성격 보통이 아니어서 시할머니랑도 많이 부딪히고 시아버지랑도 많이 싸웠다고 들었어요. 원하지 않은 애 가진 것도 어머니한테는 부담이었었겠지만 시골이라는 곳이 시어머니에겐 엄청난 스트레스였다고 하더군요. 자랄 때 시골에서 커서 시골을 벗어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고 학교도 포기하고 도시로 도망가듯 했는데 임신을 하고 결혼해서 다시 시골로 들어와 살면서 결혼 생활 그리 평탄치는 못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시어머니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성격이 되지 못하는 분이더라고요. 다행히 저희가 결혼할 때는 시댁이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버님이랑 싸우고 싸워서 시할머니 설득해서 돈 팔고 밥 가지고 있는 땅 팔아 도시로 상경했다는 것까지 저는 시할머니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버님은 지금도 주사라고 하면 주사인데 술만 드시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자기 가슴팍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대요. 예전엔 시골이라 다들 이해하고 넘어가줬지만 요즘 도시 사람들 그런 거 못 참잖아요. 완전 소음이라고 해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때문에 생각지도 않게 경찰서 몇 번 가봤네요. 통제가 안 되고 깽판도 부려서 몇 번 경찰서에 실려갔어요. 이제는 저희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저희도 남편과 예사롭지 않게 만났습니다. 둘 다 모범생이어서 집안에서 전혀 걱정이라고는 할 거 없던 저와 남편이 사고를 친 겁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큰딸이고 밑으로 여동생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남편은 외동이었어요. 시어머니 젊은 시절 애 낳아서 꽃같은 젊은 시절을 그냥 허투루 보냈다고 절대로 애 둘은 안 낳겠다고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애 하나라도 잘 키우고 아들 이혼 안 시키려고 시할머니께서 어머니 비율을 잘 맞춰주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님도 시할머니도 다 애를 원하지 않아서 그냥 남편 하나로 끝을 냈다고 했어요. 시부모님 서로 애정 표현도 아예 없고 그나마 시아버지 술을 드셔야만 어머니하고 어쩌다 부부 생활도 한다고 들었는데 애는 낳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시어머니가 젊어서 그런가 묻지도 않아도 말을 하시고 서슴없이 저에게도 부부 생활 어쩌냐고 묻는 분이세요. 이제 저희 시어머니 성격이 어떠하신지 짐작이 가시나요?
아무나 감당 못하는 분이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사고만 치지 않았다면 서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을 겁니다. 나름 저와 시어머니랑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단 딱 한 번 저희가 대학 가자마자 서로 한눈에 반해서 하루를 보낸 게 그게 임신이 돼버린 것 빼고는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른 게 없었죠. 저희는 그래도 시부모님들처럼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고 그래도 몇 달 서로의 마음도 확인하고 애틋한 사랑이 있었는데 저희 시부모님들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지금은 그걸 원나잇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두 분이 예전에 마치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임신을 한 걸 알고 아버님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것은 추측이 아니라 다 들은 걸 쓰는 겁니다. 두 분이 취하시면 욕을 쌀벌하게 하면서 두 분이 서로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면서 그러면서도 만나서 살고 있다면서 서로를 까는 말을 아주 심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두 분의 만남과 지금까지의 생활 그리고 문제점까지 다 낱낱이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저희 얘기를 간단하게 말하자면 저희는 그때 서로 사랑이란 것에 눈을 떠서 정말 미치도록 사랑에 빠져 살았네요. 그러다 정말 미친 것이죠. 저도 그땐 제가 왜 그랬나 몰라요. 서로 궁합이 맞아도 너무 잘 맞아서 저희는 자주 그리고 횟수도 엄청났던 것 같네요. 그래서일까요? 아무리 조심한다고 했는데 실수를 하고 말았던 건지 아니면 그것이 구멍이 났던 것인지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평소에도 빈혈이 있었던 터라 빈혈로 쓰러진 줄 알고 놀라서 병원을 찾은 건데 병원에서 완전 핵폭탄 맞아서 두 분 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정신 들어서 눈을 떠보니 두 분의 눈빛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큰딸이고 기대치가 있었는데 임신이라니 그것도 하나도 아닌 둘을 가졌다는 말에 두 분 다 정신줄 놓아버린 거죠. 그런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저를 버리셨죠. 당장 집을 나가라고 해서 저는 결국 시댁으로 여차여차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 쌍둥이를 낳기까지 저는 휴학을 했고 남편은 그냥 학교를 다녔어요. 나중에 애 낳고 다시 복학을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쌍둥이 애 둘을 키우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밖으로만 돌고 도와주지 않았고 다행히 시할머니께서 같이 키워주셨어요. 시할머니 연세는 있으셔도 짱짱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기대도 안 했던 게 어머님은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 때만 해도 시어머니 나이가 정말 젊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 40대의 할머니 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할머니라는 것도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더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모임도 한두 개가 아니고 그러다 나중엔 동창회도 나가시더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 동창회를 2달에 한 번씩 가더니 총무라는 자리까지 받아왔더군요. 그러더니 시도 때도 없이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총무라는 것 때문에 일이 많다고 자꾸로 밖으로 돌았죠. 그러다 보니 시어머니 하나로 저희 시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창회에만 다녀오면 시아버지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먹고 와서는 집안이 떠나가도록 소리 지르고 밖으로 나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애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 같아 분가도 고려해봤지만 저희가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쌍둥이 둘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님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아버님과 그렇게 다투시고도 모임은 꼭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나중엔 시할머니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셔서 저에게 같이 나가서 살 거냐고 묻는 거예요. 저야 너무 좋았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가지고 계신 돈으로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을 조금 더 끼고 저희와 시할머니랑만 지낼 수 있는 집을 전세로 얻었어요. 사실 대출은 아버님이 어머님 모르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그렇게 해서 시부모님과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제 알바로 일을 했고
할머니랑 남편이 수업 없는 날 같이 애를 봐주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일거리도 가져와서 일했어요. 할머니께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보태주시기도 했고 아버님 도움도 받았습니다. 아버님도 원래는 따로 사는 거 반대하셨는데 어머님으로 인해 집안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으니까 아버님도 포기를 하고 집 근처에 자그마한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신 거죠. 그렇게 나와서 사니까 생활은 쪼들리는데 조용히 사니까 그제서야 살 것 같았어요. 그동안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늘 불안하고 시부모님 또 싸우실까봐 불안한 마음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르실 겁니다. 완전 트라우마가 생겨 작은 소리에도 놀랐다니까요. 돈이 풍족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다는 걸 그때 느꼈네요. 저는 시할머니와 정말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저희 할머니 같아서 제가 더 앵겼던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 없었으면 쌍둥이 키우는 거 엄두도 못 냈을 겁니다. 남편은 죽어라 공부했어요. 저에게 미안해서 더 열심히 공부했고 생활에 보탬을 주려고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아이 기저귀값하고 분유값이 장난 아니더군요. 둘을 먹이다 보니 양이 부족해서 모유와 함께 분유도 같이 먹이게 되었는데 아이들에게도 너무 고마운 게 2개를 번갈아 먹여도 잘 받아줬어요. 다른 사람들 들으면 둘 중 하나를 거부하는 애들도 있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이 저를 도와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이런 모든 환경이 다 뒷받침이 되어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댁에 대박 사건이 터지고 말았네요. 다들 예상치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님의 임신이었어요. 늦둥이를 가진 거예요. 어머님이 40대 초반이니까 임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래서 놀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엔 어머님의 임신 소식을 듣고 아버님과 사이도 그다지 아니 엄청 좋지도 않은데 어떻게라는 의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부부라는 게 둘만 알지 겉으로 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게 부부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의 임신은 저희 시댁에서 엄청난 화제거리였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머님 자신이 임신했다는 것도 모르시고 모임 다니셨는데 얼마나 둔하시면 자신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놀러 다녔더군요. 사실 저도 그랬지만 어머님은 남편을 낳았으면서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몸이 무겁고 술 때문에 그런가 하고 술도 줄이고 하다 마침 나라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세상에 소변검사를 하면서 임신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어머님은 혼자 검사를 받았다면 아이를 어떻게 했을 거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게 또 다른 엄청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에 앞서 이 얘기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임신이란 것을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아버님과 같이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어요. 아버님은 생각지도 않은 어머님의 임신 소식에 좋아서 병원에서 만세삼창까지 했다더군요. 아버님이 남편을 가졌을 때는 뭣도 모를 때 아빠가 되는 바람에 남편한테 아빠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고 후회도 하고 미안해했거든요. 이른 나이에 할아버지가 되면서 손주를 보면 많은 후회가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저희를 부러워도 했어요. 손주도 이뻐하셨는데 아버님이 젊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딸을 가지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아버님은 아들보다 딸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식을 가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아들이거든요. 저는 내심 시부모님이 쌍둥이 손자들은 엄청 이뻐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뻐는 하는데 엄청은 아니고 시어머니는 귀찮아 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 뒤늦은 늦둥이 가지니까 사람 자체가 변했습니다. 완전 어머님 바라기가 되고 술도 끊고 완전 사람이 180도 변하셨죠. 그리고 시어머니 임신하면서 모든 모임 다 탈퇴하고 동창회도 총무직 내려놓고 오더니 아예 동창회도 가지 않고 전화까지 바꿨어요. 시어머니가 달라지니까 아버님까지 엄청 달라지셨어요. 아버님 애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나이 드셔서 늦둥이 가지니까 다른가 보더라고요. 아버님에겐 애가 삶의 활력소가 된 것 같았어요. 시댁은 그나마 어머님의 변화로 아주 평온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님이 애를 낳았는데도 문제는 그 애, 그러니까 아가씨를 돌보는 일이 다름 아닌 제 몫이 되어가는 겁니다. 어머님은 애를 낳자마자 또 예전의 행동들이 다시 시작됐어요. 애를 낳자마자 모유를 끊어버리고 분유를 먹이더니 어느 날부터 애를 자꾸 저희 집에 데려오는 거예요. 시어머니 말은 아주 좋더군요. 한다는 말이 제가 애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제가 케어를 잘하니까 저보고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죠. 그러면 같이 해야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건 자기는 바빠서 애를 돌볼 수 없다는 거예요. 먹고 노시는 백수이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깐 약속이 있다고 나가시고는 다 저녁이 되어서 아버님 퇴근 전에 와서 애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러더니 나중엔 아예 매일 한 달가량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머니, 저 쌍둥이 보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뜻하지 않는 갓난아이인 시누이까지 더는 못 받으려요. 했더니 너도 그러니? 나도 너희 애들이 그랬다. 나도 뜻하지 않게 할머니 되고 손자가 생겨 힘들었어. 이제 내 심정 이해하겠다. 그것보다 애들 보면서 애 하나 더 본다고 뭐가 어떻게 되니? 그리고 그냥 애가 아니고 시누이니까 신경 좀 써라. 이러시는데 말도 안 통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버님께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아버님 그동안 어머님이 애를 두고 나가셔서 싸돌아다닌 거 아시고 집안 한번 발칵 뒤집어지고 한동안 잠잠했어요. 알고 보니까 아버님은 그동안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애 보고 있는 줄 알고 있었더군요. 아무래도 제가 애를 키우니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아버님도 저희 집에 가서 요즘 젊은 사람들 애 키우는 거 보고 배우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아버님이 시어머니 애 낳기 전에 저희 보고 들어와 사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제안 거절한 게 얼마나 다행인가 싶더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버님은 늦둥이 딸내미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셔서 어머님이 밖으로 돌아다녀도 나중엔 개의치 않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그 시누이를 제가 보게 되는 것이 문제였어요. 심지어 시어머니 억지를 부리시는 게 시할머니가 저희 애만 봐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손녀도 봐주라고 하고 저희 집에 툭 던져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하고 와서 따지고 들면 저한테 맡긴 거 아니고 시할머니한테 맡긴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네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 보이고 죄송한 거예요. 시할머니도 며느리를 잡지 못해서 그냥 애를 봐주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왜냐면 어머님이 일을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모임이 있던 것 때문에 밖으로 돌고 있다고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일로 자꾸 남편과도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남편 대학 졸업하기 전 군대도 가려고 했는데 애가 둘이다 보니 저에게 미안한 것도 있어서 애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자기 여동생까지 맡겨지니까 미안해했어요. 아버님은 아가씨가 태어나자 여전히 딸바보였는데 시어머니는 아가씨를 귀찮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일 끝나고 마트에서 나오는데 어머님이 누군가와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는데 그 남자 얼굴이 너무 화가 잔뜩 나 있고 어머니 팔까지 잡아당기면서 성질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뒤에서 어머님을 안고 볼에 뽀뽀도 하고 어머님이 화를 내자 다시 그 남자 또 성질 내고 다시 안아주고 이러는 겁니다. 처음엔 그 남자가 시어머니한테 성질 내는 것만 봤을 땐 시어머니 꼴 보기 싫어도 가족이라 그런지 그냥 못 본 척 못하겠더군요. 그런데 그놈이 애정행각을 하길래 그래서 다가가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시면서 저를 모른 척하고 그 남자는 저를 개의치 않고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가던 길 가라 하더군요. 저는 뭔가 있구나 싶었어요. 이대로 지나칠까 아니면 뒤집을까 잠깐 몇 초 생각하다 그 자리서 뒤집기로 맘먹고 제가 누구인지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저를 모른다고 잡아떼고 그 사람 오지랖 피지 말고 가라고 하더군요. 저는 바로 휴대폰을 들어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벨이 울렸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저의 시어머니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죠.
시어머니 당황해하고 그 남자 더 성질을 내더니 다음에 다시 만나 얘기하자고 시어머니한테 엄포를 하고 그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해주길 바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게 내가 뭔데 참견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가서 애들이나 보라고 하더군요. 그동안 쌓인 게 터진 건지 저도 모르게 저 어른한테 한 번도 대들거나 싹수 없게 대한 적 없는데 그날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막말했습니다. 아니 처신을 어떻게 했길래 설마 바람 피우세요? 어머니나 이럴 시간 있으면 아가씨나 보세요. 애보다 남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시어머니 제 말에 인연이 어디서 시어머니 보고 덤비냐고 하면서 제 머리채 잡으려고 하길래 제가 시어머니 발 한쪽을 걸어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순간 엉거주춤 하더니 넘어졌는데 엄청 높은 힐을 신고 있어서 그만 잘못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더군요. 시어머니 저를 보면서 소리소리 질렀지만 저는 당황해하지 않고 구급차 부르고 시아버지 불렀습니다. 놀라서 병원으로 오신 시아버지 저에게 물었지만 시어머니 그냥 넘어져서 그런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고 싶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퇴원하셨고 다음날 아픈 몸을 하고도 찔리는 것이 있는지 애를 저희 집에 데려다 놓지 않더군요. 그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 마트에서 본 그 남자가 다시 제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것도 그 남자가 저희 시댁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군요. 그날 시할머니께서 만드신 김치 시댁에 가져다 드리라고 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저는 못 볼 것을 보고만 거죠. 시어머니 애를 데리고 나오더니 그 남자한테 주더군요. 그러자 그 남자는 애를 보고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시어머니 주위를 살피더니 그만 이제 가라고 다음에 다른 데서 보자고 하고 서둘러 애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상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우이가 그 남자를 닮은 것 같았어요. 설마 했어요. 아니겠지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하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자 하고 기억해서 그 모습을 잊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동네 슈퍼 아줌마 친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저녁에 저희 집에 오셔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빨리 시댁에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댁 옆집에 배달을 갔는데 집에서 애가 울고불고하고 시아버지 고함에 살림 때려부시는 소리 들린다며 가보라고 찾아왔더군요.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미 도착해 있었어요. 저희는 서둘러 문을 열었는데 너무 놀라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줄줄 흘리고 있었고 아기 아가씨는 방에서 울고 시어머니 몸도 못 가눌 정도로 맞았더군요. 시아버지는 이미 술에 엄청 취해서 말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는데 말이 꼬여서는 하시는 말이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가씨를 가리키며 저 애가 내 애가 아니란다. 내가 전현을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어머니는 병원으로 저와 함께 가고 남편은 남아서 뒷정리를 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정확한 내막을 시어머니한테서 들을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 동창회에 나가서 첫사랑을 만났다네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때 본 그 남자 같더군요. 둘은 보자마자 그날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계속 만남을 지속해 왔다더군요. 그러다 임신을 하였는데 기가 막힌 것은요. 시어머니의 아버님과도 비슷한 날에 잠자리를 해서 솔직히 누구애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하필 임신한 거 알았을 때도 혼자 알았으면 안 낳았다고 이혼도 생각했는데 자신이 없었다네요. 어쨌든 처음엔 번호도 바꾸고 아이도 가지다 보니 무엇보다 정확한 애아빠가 누구인 줄 몰랐던 시어머니는 일단 잠적했는데 그 남자가 동창들한테 수소문해서 어머님 번호 다시 알아냈다고 하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연락 끊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둘의 관계가 쉽게 끊어지지가 않았다고 해요. 시어머니 애 낳자마자 또다시 그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갑자기 그 남자 애가 딸인 거 알고 유난히 관심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아들만 셋이었던 그 남자는 어머님이 딸을 낳았다는 것을 알고 혹시 자기 애 아니냐고 추궁하기 시작했고 결국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 애인 걸로 밝혀지자 자꾸 애를 보여달라고 했고 둘이 애만 데리고 만나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결국 그 남자 부인한테 걸려서 그 부인이 자기 남편 폰 뒤져서 미행하고 결국 시아버지한테까지 알렸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밖으로더라도 다른까지는 생각도 안 해봤던가 봐요. 그러니 애가 다른 남자의 애라고는 더더욱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일하다 그 내연남 부인한테서 시어머니의 엄청난 얘기를 듣고 아버님은 흥분한 상태로 집으로 가서는 어머님을 죽어라 뺐던 겁니다. 결국 시어머니 아버님께 버림받고 시어머니 상간녀 소송까지 어머님 인생 바닥을 치셨어요. 아버님은 아가씨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결국 애는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혼은 안 한 상태에서 별거하면서 애 넷을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한테도 그 남자한테도 버림받아서 아직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어떠한 연락이 없는 걸로 보아선 어딘가에는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저희 친정에서 용서를 해주셔서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시할머니께서는 아버님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하셔서 다시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인지 지금은 아버님도 안정을 찾으셨고 시할머니도 아직은 정정하시고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저희 쌍둥이 키우느라 엄청 바쁘세요. 저는 다시 대학을 다니고 있으며 남편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저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시할머니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주 시댁을 찾고 있어요. 주말이면 저희 친정 식구와 저희 시할머니, 시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커가는 재롱 보면서 보내고 있는데 가끔 아버님 표정에서 아가씨 보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아픔은 그 어느 누구도 달래들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아버님이 잘 이겨내시고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읽어드리는 해바라기 사연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